안녕하세요. 좋아하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다스리는 도구 상자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앨리스 보이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사회심리학자이시면서 임상심리학자이시고 심리학 전문 작가로서도 활동 중이신 분이라고 하세요. 이분도 본인이 불안 장애로 고통을 겪었었는데 인지행동 치료와 또 수용 전념 치료, 긍정 심리학, 마음 챙김 영상, 자기연민 등 여러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회복되신 사례들을 책으로 이렇게 집필한 케이스세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불안의 발목 잡혀본 이들을 위한 사고와 행동 처방전이라고 또 앞에 적혀 있네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불안에 시달린다면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그 장의 두 번째 장, 당신은 어떤 기질과 성격을 타고났는가. 기질과 성격으로 인해서 불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먼저 본인이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또 어떤 패턴, 어떤 성격의 패턴으로 그 상황과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일관된 사고 패턴을 알면 또 자기 자신이 불안을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게 첫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동기는 본래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이 장을 읽고 타고난 성격과 불안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주로 불안 유발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관련 요소를 모두 다루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대부분 이런 성격과 기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자신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행동 방식을 찾아내고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타인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여기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제가 상담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검사가 생각이 나네요.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서 기질은 선천적인 거죠.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해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사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방식으로, 성향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반복돼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낼 때 그것을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또 세분화하면 내가 나와 관계 맺는 패턴, 그리고 내가 타인과 관계 맺는 패턴, 그리고 나와 세상, 그리고 신과 관계 맺는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고 일관되게 표현되느냐, 그것이 성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곧 나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 세계관으로 사느냐가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알고 싶다면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받으실 거예요.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아는 게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성격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라면 흔히 불안한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통계적으로도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은 내향적인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 장애로 나를 찾아온 환자 중에는 외향적인 사람도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 불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이 대처하기가 더 용이하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 불안을 겪더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소수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 불안을 느끼면 소수의 절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갈망한다. 만약 당신이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불안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외향성을 인정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불안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당신이 외향적 본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을 주저하게 하는 심리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인지행동 치료 수단을 이용해 극복할 수 있다. 매우 민감하다면 내향성이나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요소들 중에는 심리학에서 매우 민감함으로 규정한 개념에 더 가까운 것들이 있다. 매우 민감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질이 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어떤 일에 깊이 파고든다. 두 번째,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세 번째, 쉽게 상처받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민감하다. 다섯 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심란해진다. 여섯 번째,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하는 금세 주루해하는 등 본심을 잘 숨기지 못한다. 일곱 번째, 주변 소음이나 까칠한 오류 등 특정한 유형의 자극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한다. 이러한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불안 증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사람은 과도한 자극을 걸러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 증세를 보이기 쉽다. 내 환자의 예를 들겠다. 그녀의 증상은 우울과 불안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본래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하루 종일 짜증을 내거나 울먹이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회사에서 그녀의 책상을 주변이 트인 곳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일터의 환경 변화가 초래한 과도한 자극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는데 타고난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면 일레인 아론 박사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유용한 부분만, 당신에게 유용한 부분만 취하면 된다. 이 책은 저도 소장해서 읽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란 책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지향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이라면 불안은 안전지향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다. 불안이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성취지향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중 하나의 성향에 치우치지만 간혹 둘 다 지향하는 사람도 있다. 실수와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목적 달성에도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들에겐 앞으로 나가려는 성향과 뒤로 물러나려는 성향이 항상 공존한다.
때로 불안한 성격이 안전지향형이라고 해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거나 현상 유지가 최우선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여러 환자를 상대하면서 얻은 경험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 그런 종류의 일을 맡으면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사는 굉장히 빈틈없고 신중한 태도가 권장되는 직업이다. 그래서 의사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되새긴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줄곧 이 원칙을 강조하면 불안한 성향이 더 강화되어 불필요한 검사만 늘어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인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작은 일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태도가 장려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러한 태도가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들 소지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직종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는 편이라면 불안한 성향을 지니긴 했으나 단지 정해진 대로 따르기만 하는 일에는 실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소위 감각 추구 성향일 확률이 높다. 감각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위험 요소를 즐긴다. 감각 추구형인 동시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을 흥분시키는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며 산다. 지금까지 언급한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중첩된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심리학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미묘한 차이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기억할 내용은 야망이 넘치고 경쟁심이 강하며 생각이 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인 사람은 불안을 느끼면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본능적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쟁적 성향을 띠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을 파악할 매뉴얼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변화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가령 어떤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바뀌거나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뀌면 몹시 심란해하는 사람이 있다. 변화에 대처하는 데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받지 못하거나 변화에 대처할 감정적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적응력이 떨어질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 도구를 갖추면 충분히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규칙적인 일과가 있거나 아늑하고 친밀한 감정을 변함없이 느끼게 해줄 대인관계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별탈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가령 아침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오래도록 사귀는 편안한 친구가 있다거나 주말마다 즐겨하는 취미가 있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삶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영역을 확보한 사람은 다른 영역의 변화를 수용하기가 더 수월하다. 흥미롭게도 변화를 반기는 사람이라도 변화를 수용할 때 무척 힘들어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그만큼 복잡하다. 원만하면서 불안하거나 까다로우면서 불안하다면 원만한 사람과 까다로운 사람의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원만함 또는 까다로움은 성격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로 여겨졌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사람 중에는 원만한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 당신이 굳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유용하다. 원만한 사람은 대개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계획에 결점이 보이더라도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까다로운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나면 이런 점을 명심하여 대답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까다롭거나 불안한 사람은 싫어요 라는 대답을 필요 이상으로 할 때가 있다. 어쨌든 성격상 잘못될 가능성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는 나와 양아버지를 두고 좋아요 라고 대답할 일도 일단 싫어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원만해서 매사에 반사적으로 좋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 대답이 싫어요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원만하면서 불안한 사람은 싫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돌아올 부정적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혼자 애를 쓰거나 속을 끓이기도 한다. 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기도 한다.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잘 습득해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와 다른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쉬울 것이다. 당신이 원만한 사람이건 까다로운 사람이건 타고난 본성을 바꿀 필요는 없다. 바뀔 수도 없고, 다만 편견에 치우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그 사고방식을 전환할 능력은 갖춰야 한다. 성실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불안한 사람이 모두 성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제법 성실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성실함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철두철미하고 정석대로 일을 처리하는 성향과 연관성이 높은 성격적 특성이다. 이렇듯 성실한 사람에게는 인지행동 치료 원칙과 기술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인지행동치료 접근법의 체계적 특성이 그들과 잘 맞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삶에 열심히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불안한 사람은 간혹 자신이 별로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성실함과 완벽주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완벽주의자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너무 오래 매달리느라 정작 다른 중요한 과제를 처리할 의지력이 바닥나기도 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성실함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다. 고령자에게는 완벽주의가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성실함은 위험의 감소와 연관성이 높다. 성실함을 유지하면서도 완벽주의 성향을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장점이 될 것이다. 타고난 성격을 파악했다면 관리하라. 강한 개성은 때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엄청난 경쟁력이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한 개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가령 굉장히 집요한 사람은 가로 열고 불안한 성격이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가로 닫고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끈질기고 집요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줄 모른다면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멈추지 못할 수도 있다. 계속해봐야 서로 열만 받을 뿐 아무 의미도 없는 논쟁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는 일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하기도 한다. 강한 개성은 그만큼 양날의 검이 될 확률이 높다. 유용할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성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앞으로는 타고난 성향에 충실하게 살면서도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에서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는 절제하고 유용한 요소는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1번적 성향.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가능성을 고려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획을 세운다. 성실함, 주의, 경계가 도움이 된 사례. 해외로 나갈 때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카드를 준비한다. 불안한 사람의 일반적 성향.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성실함, 주의, 경계가 도움이 된 사례는 환불에 대비해 영수증을 챙긴다. 상담원과 통화 중에 잘못된 정보를 안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담원에게 방금 설명한 내용을 메모한 뒤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 불안한 사람의 일반적 성향, 사전 조사의 완벽을 기한다.